바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몇 살로 보이십니까? 30대 초반? 40대? 50대? 자, 이분은 57세입니다. 제가 딱 처음 봤을 때는 30대 한 중반인 줄 알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피부 노화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식단과 피부 노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노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내가 뭐 자외선을 많이 받는다든지, 여성분인 경우에는 또 폐경이 되면 또 노화도 이렇게 관계가 되죠. 또 뭐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가 노화를 조금 가속시키기도 하고 지연시키기도 하는데, 음식도 우리 노화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논문으로 작성하기가 힘들다라고 다 저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살고 뭐 담배도 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들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단위를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숫자를 확 늘려버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논문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인구 대비 주름이 약 20% 더 적었다라고 논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음식에서 공통적으로 주름을 좀 줄이는 그런 영상소를 봤더니 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올리브 오일, 리놀렌산, 생선 섭취가 주름과 좀 관련이 있다, 주름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나쁜 부분은 포화지방과 설탕의 섭취가 많을수록 주름이 15% 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조금 수치화해서 이렇게 말을 한 논문입니다. 자, 다음 논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양소가 우리 노화를 좀 지연시키는지 또는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했던 논문인데요. 주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피부의 건조증, 피부 위축,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음식과 관계를 봤는데요. 좀 핵심적인 거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요. 비타민 C 하루에 평균 75mg 정도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이 기본 섭취량에서 100mg이 증가하게 되면 주름이 12% 정도 감소했다. 상당하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7%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놀레산을 섭취했더니 노화가 지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평균 섭취량이 하루에 보통 12g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10g을 더 섭취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생기는 피부 건조증이 25% 정도 감소하고 피부가 위축되는 것은 역시 22%또 감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었나요로 물어본다면 보통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나쁜 부분도 있겠죠. 지방은 우리가 평균 하루에 55g 정도를 먹으면 평균 섭취량인데, 이것보다 17g을 더 먹었을 때 주름은 28%가 증가, 피부 위축은 37%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상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지방을 먹게 되면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노화가 악화된다는 걸 제가 놀랐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도 우리가 많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평균 160g 정도를 평균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50g을 더 먹게 되면 주름은 무려 36%, 피부 위축은 33%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먹었으면 확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기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관찰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에 콜라겐이 덜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적당하게 잘 먹어주면 콜라겐이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비타민C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담배를 피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일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몸에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아까 탄수화물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또 오히려 노화가 악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논문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과 얼굴이 좀 어려 보이느냐 나이 들어 보이느냐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되게 재밌는 논문이더라고요. 자, 혈당이 높으면 뭐 당연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고 혈당이 낮으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죠. 이거를 정말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 표를 보시면 저혈당군, 중혈당군, 고혈당군으로 나누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포도당 수치가 1m몰 증가할 때마다 나이가 0.4세 증가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조사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대를 비교했을 때, 즉 우리 몸에 있는 체내의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피부가 노화된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자, 혈당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노화가 악화되는 것은 글리케이션이라는 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몸의 과도한 혈당은 우리 체내에 있는 지질 또는 단백질에 이제 결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체중 당화 산물 AGE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체중 당화 산물은 결국 우리 피부의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물, 대표적인 게 콜라겐이죠. 콜라겐에 달라붙어서 콜라겐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탄력이 줄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글리케이션이 최소화된 시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을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리케이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튀기거나 구워서 고기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나 빵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과도하게 구워버리면 체중 당화 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당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왕 조리할 때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조금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 보여줬던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규칙적인 운동은 진피내 콜라겐을 늘린다고 했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4회 이상 웨이트를 꼭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시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주로 먹는 게 닭가슴살, 생선, 계란, 흰작, 야채, 과일을 섭취하고 여기서 딱 제가 말했던 게 드러나더라고요. 튀긴 음식이나 정제된 설탕은 반드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피부과 가서 뭐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좀 차가운 물로 좀 세안을 했고 보습을 잘했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랐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꾸준히 20대부터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